안녕하세요. 집안장인 어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송 도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흙을 분류하기 위해서 먼저 통일분류법의 단답형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오늘은 소송 도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체분석 시험이나 아트버그 한계 결과값을 가지고 통일분류법을 이용하여 흙을 분류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 도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질토의 대표적 공학적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죠? 사질토의 공학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상대 밀도는 DR이라 표현하고 상대 밀도와 전단 저항각이 있죠. 전단 저항각은 흔히 내부 마찰각이라고도 하고요. 점성토의 대표적 공학적 특성은 점착력과 연경도, 즉 소성도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소성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소성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7회 때 소성지수와 압축성이라고 해서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 122회 때 흙의 소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그리고 98회 때는 액성 한계와 압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99회 때 연경도에 대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었어요. 이렇게 자주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소송도에 대한 문제는 소송도 쪽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소송도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도 쪽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또는 소송도표 쪽이냐 해서 좀 답지를 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소송도 쪽으로 가게 되면 소송도가 우선 세립도의 함수비에 따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상태 변화를 각 상태 변화의 한계점을 아터버그 한계라고 하고, 그 상태는 고체와 반고체 그리고 소성과 액성으로 구분하고 각 상태의 한계점을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 그리고 수축 한계로 구분하고 이 한계값들을 이용해서 소성 지수와 액성 지수 그리고 연경 지수를 산정을 하여 각 지수들을 통해서 점성도의 공학적 특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쪽 흐름으로 문제를 답을 써야 될 수 있고요. 소성도표 쪽으로 가게 되면 소성도가 이런 것들인데 세립도의 함수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소성도라고 하는데 그 소성도를 이용하여 소성도표를 작도를 하고 이 소성도표를 이용하여 흙을 분류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소송도표를 이용한 내용으로는 1번 소송도표를 이용하여 점토 광물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소송도 특성을 소송도표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도표 문제가 나오면 소송도에서 소송도표를 이해하고 그리고 점토 광물의 관계 또는 소송도 특성 이쪽으로 답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송도표에 대한 것을 배워볼 거고요. 저는 먼저 소송도의 정의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소송도의 정의는 소송도란 세립토의 함수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소송도라고 하고 고체와 반고체 그리고 소성과 액성으로 상태를 구분하고 각각의 한계를 아트버그 한계라고 한다. 이렇게 소송도의 정의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소송도표의 공학적 이해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도표와 점토 광물의 관계로 답지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 소송도의 정의가 아닌 소송도표의 정의를 바로 쓰셔도 되고요. 소송도표의 정의를 쓰시려면은 먼저 1. 소송도란 세립토의 함수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소송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소송 도표는 소송 지수와 핵성 한계의 관계에서 세립토를 분류하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소송 도표의 공학적 이해. 이 소송 도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흙을 분류할 때도 이 소송 도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흙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송 도표가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이 소송 도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로축은 소송 지수 그리고 가로축은 액성 한계의 관계의 도표이고요. A선과 B선 그리고 U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A선은 실트와 점토를 구분하는 선이고요. U선은 점토의 상한계선으로서 U선을 넘어서게 되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B선은 압축성 또는 소송의 정도를 나타내고 액성 한계가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작을 경우에는 압축성이 작은 그리고 액성 한계가 50보다 클 경우에는 압축성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해요. 아래쪽에 A선과 B선 그리고 U선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같이 한번 소송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소송 도표는 이렇게 세로축과 가로축을 먼저 그리고 세로축은 소송 지수, 가로축은 액성 한계. 저는 먼저 B선을 항상 먼저 그립니다. B선, 그리고 B선은 압축성 또는 소송의 정도이기 때문에 LH 액성 한계가 50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U선과 A선을 그려주고요. A선은 아까 무엇을 구분한다 그랬죠? 실트와 점토를 구분하고 U선 값은 8과 20, 4와 7. 이 4와 7이 의미하는 여기는 이중 기호 구간이고요. U선의 소송 지수는 0.9 LL-8이죠. A선의 소송 지수는 0.73 액성한계 빼기 20. 이렇게 되면은 소송 도표는 다 작성이 됐고요. 이제 세립토만 분류하면 됩니다. 여기 구간은 점토의 구간이고 압축성이 크기 때문에 CH 또는 유기질토 있으니 OH, 여기는 MH 또는 OH, 여기는 점토면서 압축성이 작기 때문에 CL 또는 OL, 여기는 ML 또는 OL. 여기 이중 기호 구간이라고 그랬죠. CL과 ML의 공학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여기는 ML. 어때요? 소송 도표 그렇게 그리기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 도표는 카사그란데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카사그란데의 소송 도표 이렇게 적어주시면 소송 도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꼭 대제목에는 점토 광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소송도 특성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우선 점토 광물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써놨고요. 이 점토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토를 이루는 기본 광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성토를 이루는 기본 광물이기 때문에 점토 광물의 성질이 점성토의 성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점토 광물은 대표적으로 카오리나이트와 일라이트 그리고 몬몰라이트가 있고요. 몬몰라이트일수록 소성지수가 높고 그 다음은 일라이트, 그냥 카오리라이트로 갈수록 소성지수가 낮아요. 이 소성지수가 높다는 것은 활성도 A 값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활성도가 높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불리한 흑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소송도와 점토 광물 관계 도표를 그려 놓았고 점토 광물의 종류만 써 놨는데요. 답지를 조금 더 잘 좋게 쓰려고 하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다가 소송 지수가 증가하게 되면 활성도가 증가하고 활성도가 증가한 것은 공학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답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점토 광물과의 관계를 쓰지 않고 소송도 특성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는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송도 특성 그래프는 이렇게 소송 도표에다가 표시를 할 거고요. 소송 도표니 소송 지수와 핵성 관계를 표시하고 이렇게 압투강입니다. 압축성, 투수성, 강도. 핵성 지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강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투수성은 핵성 한계가 증가하게 되면 투수성은 증가하게 되고 압축성도 증가하게 되겠죠. 소송 지수가 증가하게 되면 강도는 증가하게 되고 투수성은 감소하게 되고 압축성은 동일하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송도의 특성을 소송도표에다가 작도를 한 것이고요. 이거를 세 번째 대제목에 소송도 특성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그럼 우측 공간에다가 간단하게 이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1. 소송 지수가 커질수록 강도는 증가하고 투수성은 감소한다. 2. 핵성 한계가 증가할수록 강도는 감소하고 압축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소송 도표에 대한 답안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 도표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통일분류법과 소송 도표를 모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분류법을 이용하여 실제 흙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흙의 분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자요. 안녕.